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잘 쉬고 이제 오셨을까요? 이번 강의는 이전 앞에 했었던 대한민국 주문화 1편이었다면 이번엔 2편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대한민국 주거 문화 지난 강의에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을까요? 대한민국은 주거 문화가 각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서 구조가 달랐습니다. 제가 앞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오류가 나서 끊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다시 이번 강의에 가져왔습니다. 끊겼던 부분들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이제 저희가 10개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의식주 한 번씩 다 구경을 해 보셨습니다. 어떤 문화가 선생님들께서는 즐겁고 재밌게 흥미롭게 다가왔을까요? 저도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대한민국 의식주 문화를 짧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이제 거의 7강까지 왔고요.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계세요. 대한민국 의식주 문화에서 이번에도 주, 바로 어떻게 살고 어떠한 집에서 거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문화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 이 주거라는 것은 집,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에 대한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잘렸더라고요.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 이 지도는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선생님들 대한민국 지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자,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국이 붙어 있고 이렇게 토끼 모양을 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끼 옆모습 같죠? 아이고, 그림 이상한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지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북쪽, 남쪽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위에 부분이 우리는 북쪽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남해 바다가 있는 이 남해가 있는 남쪽입니다. 북쪽으로 대륙에 접해 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이 북쪽 부분에 대륙과 함께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 세 개의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 부분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쪽.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특징입니다.
대륙이 한쪽 부분에 붙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접해 있고요. 이렇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지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영향을 주는 바람과 해류.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후가 지리적인 바람과 해류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도를 좌우가 되는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 중에서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름은 대부분 우리는 한 6월에서 8월 정도를 8월을 우리는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바다에서 불어오는 덥고 뜨겁고 습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조하다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다. 아무래도 더운데 사막과는 반대되겠죠. 사막은 덥지만 습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덥고 습한 이 기온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여름에는. 자, 겨울에는 대륙, 우리 아까 보셨죠? 앞에서 대륙에서 불어오는 따른 주거 문화에서 건조한 우리나라 지역별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징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고 한 30 더운 5도 6도 지방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온이 일자형으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가옥을 짓고 살았다면 때문에 뭐 땀이 나도 잘 마르지 않고 춥기 때문에 습하고 땀이 잘 나는 아니면 니은자형 같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둬두고 겨울철에는 그와 반대적으로 굉장히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었습니다. 건조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름과 겨울철은 굉장히 반대되는데요. 그러한 기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굉장히 알려드리고 싶은 주거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 선생님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돌. 자, 온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바로 온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온돌방의 흙병이니 겨울에도 끄떡없어요. 자,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 봐요.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아궁이 그리고 붓두막 부넘기, 구들장, 굴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자, 북부지방, 아무래도 온돌은 추운 지방에서 발명이 됩니다.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함이겠죠. 자, 북부지방, 아까 우리가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춥다고 했죠? 북부지방에서 추위, 콜드, 정말 그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방바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의 바닥 부분 이쪽을 뜻해요. 이 방바닥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의 바닥, 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넓고 평평한 돌을 깔아 놓고 지워야지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에 평평한 돌을 깔아서 이 방바닥 밑에 평평한 돌을 깔아서 이 아궁이라는 곳에 불을 지펴요. 여기 아궁이라는 곳에 그리고 여기가 솥이 있는데요. 이 솥으로 밥도 지어 먹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요리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불을 썼죠. 이 솥이 있는 자리 아래쪽에 아궁이를 지피는데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불의 온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이때 이 분엄기 잠깐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엄기를 지나면 불길이 잘 넘어가고 거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따뜻한 기온들이 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온돌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분엄기, 이 분엄기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불길이 잘 넘어가고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분엄기라는 언덕을 통해서 따뜻한 기온이 잘 넘어가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까지 있도록 해놓은 구조가 바로 온돌이에요. 선생님들 잘 느껴지시나요?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 안에서 생긴 열이 돌로 당연히 이 돌에 옮겨지겠죠. 데워지겠죠. 이 돌의 온도가 따뜻한 기온이 전달되면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온돌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림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에는 여기 보시면 방바닥을 차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원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평평한 돌을 방바닥을 차갑게 만들어준다. 돌이 사람 사는 돌이니까 아무래도 방바닥을 차갑게 만들어주기 해서 아궁이 위에 솥이 걸려있는 자리를 우리는 북두막이라고 하고요. 이 아궁이, 불을 지피는 곳에 불을 지펴서 분엄기를 통해 이렇게 불길이 따뜻한 기온이 올라가서 밖으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온돌입니다. 자, 중부지방, 남부와 북부의 중간 형태. 자, 선생님들, 남부는 덥다고 했죠. 더운 지방. 북부는 추운 지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남부와 북부의 중간 형태로 기역자형 구조를 사용했다. 우리 북부는 미음을 많이 살았고요. 미음으로 된 구조. 남부는 일자형. 그럼 이 중간 지점은 기역이 될 수 있겠죠.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역. 니은이나 기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중부 지방에서는 이 기역자 구조에서 살았다. 중부지방의 집 모양은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좋은 점을 알맞게 합쳐서 만든 구조입니다. 보통 집의 구조가 기역자 또는 디귿자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로 살기에는 살짝 추울 수도 있겠고 미음자 집에서 살기에는 조금 너무 더울 수도 있겠다. 이 중간 지점에 보니 기역자 또는 디귿자 모양의 집의 구조를 살았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가 있고 안방은 부엌과 이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방의 집에 비해 마루가 좁고 창문이 적어요. 자, 남부 지방은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집에 마루가 넓고 창문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중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 조금 춥기 때문에 마루가 조금 더 좁고 창문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부지방은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가 있는 기역자 모양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울릉도 들어보셨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울릉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릉도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울릉도 지역에는 또 다른 특별한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우대기입니다. 선생님 발음해 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우대기. 울릉도에는 눈이라는 것은 스노우. 바로 이렇게 위에 눈이 내리는 추운 계절에 추운 날씨에 내리는 바로 그 눈인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당연히 외부 활동이라는 것은 밖에서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못하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대비라는 것은 준비. 그런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를 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방설벽인 우대기를 설치했습니다. 눈을 막아주는 용도, 눈을 막아준다. 눈을 막아준다.
우대기 안쪽은 눈이 내릴 때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대기라는 것은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안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각종 곡물의 저장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울릉도 민가에서는 방설, 방우, 방풍, 이것은 바로 눈을 막고 비를 막고 바람을 막는다라는 뜻인데요. 방설, 방우, 방풍 등을 위해 본체의 벽 바깥쪽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막대기 같은 걸 자, 뜻하는데요. 이렇게 집이 막대기를 있는데 이 세우고 안쪽에 친 집이 외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세운 다음에 선생님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눈이 엄청 이렇게 좀더 올 때가 있겠죠. 눈이 이렇게 쌓일 때 이 안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벽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기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통 주거 문화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집 모양을 보면 그 지방이 어떤 기후인구나 선생님도 이제 예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집은 저쪽은 조금 따뜻한 지역이겠다. 미음자로 되어 있으면 저 지역은 조금 추운 지방이겠다. 이러한 식으로 선생님들이 집 모양을 보고 그 지방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이 잘 통하는 마루가 없겠고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래서 열을 최대한 보관하기 위해서 방들을 나란히 붙여서 살았고요. 부엌과 안방 사이에 벽 없이 이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정주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가족들이 그냥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방 역할을 했고요. 정주가는 굉장히 추운 광복지역이나 북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가옥 구조라는 거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서 문제인데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열이 돌로 옮겨져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응과 디귿으로 시작되는데 선생님 어떤 걸까요? 자, 선생님들 입으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 선생님들 온돌 잘 기억하고 나중에 진짜 대한민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 이러한 민속촌 같은 데서도 구경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같이 가셨던 지인들과 가족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 7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식주 문화에서 지금 7강 바로 주거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도 저희는 8강도 제가 주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번에 주거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그러한 주거 환경과 의식주 문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떠한 대한민국의 현재 문화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도 알려드리지만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의식주 문화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다음 강의도 주거 문화에 대해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